우리는 원자 내부를 상상할 때 전자가 핵 주위를 도는 행성 모형을 떠올리기 쉽습니다. 물론 지난 영상들로 알아봤듯 현대 물리학이 바라보는 원자 내부의 모습은 좀 더 복잡한 형태를 띠고 있죠. 그런데 궁금하지 않으셨나요? 우리의 기본 상식으로는 반대 전하를 가진 입자 사이에 인력이 작용한다고 알고 있는데 왜 마이너스 전하를 가진 전자는 플러스 전하를 가진 원자 핵에 이끌려 그 속으로 떨어지지 않는 거죠? 단지 에너지는 양자화되어 있고 가장 낮은 궤도가 가장 낮은 에너지 상태라서? 우리 조금만 더 깊게 알아볼까요? 이 영상은 과학을 친근한 문화 콘텐츠로 소개하는 주 카이스토리와 함께합니다. (1802년) 잉글랜드의 화학자 돌턴이 질량보존 법칙을 따르는 원자설을 내세워 만물은 입자들로 이루어져 있다 주장합니다. 그리고 약 100여 년이 지난 1897년 영국의 물리학자 톰슨이 원자 속 전자의 존재를 발견하고 전하량 보존 법칙을 따르는 원자의 모습을 그립니다. 그 모습은 플러스 전하를 가진 푸딩 같은 원자 핵에 같은 비율의 마이너스 전하를 가진 전자가 알알이 박혀 중성의 원자를 구성하는 모습이었죠. 1911년 영국의 물리학자 러더퍼드가 실험을 통해 원자 내부 중앙에 원자 질량 대부분을 차지하는 플러스 전하의 작은 핵이 있음을 밝혀냅니다. 그리고 마이너스 전하의 가벼운 전자가 인력에 이끌려 핵으로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원심력을 동원해 행성 모형을 제안하죠. 뉴턴의 역학은 달이 안정적인 공전 궤도를 유지하는 이유를 중력에 의해 달이 지구 쪽으로 가속하며 끌려가는 힘과 계속 직선으로 움직이려 하는 관성 사이의 균형으로 설명합니다. 그런데 전자기하학에 따르면 전하를 가진 물체의 가속은 전자기파, 즉 에너지를 발산한다고 설명하죠. 이것은 러더퍼드의 원자 모형의 전자는 달과는 달리 전자기파를 발산하며 빠르게 에너지를 잃고 원자 핵을 향해 떨어지게 되는 한계를 담고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1913년 덴마크의 물리학자 보어가 불연속적인 궤도를 추가해 새로운 원자 모형을 제시합니다. 보어의 모형에서 전자는 자신의 에너지에 맞는 특정 궤도에선 에너지를 잃지 않는 안정 상태에 놓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자가 궤도 간 이동할 때 그 궤도 차이만큼의 에너지를 전자기파로 방출한다고 설명합니다. 그의 설명은 난제로 남아있던 원소의 불연속적인 선 스펙트럼을 어느 정도 설명할 수 있었죠. 1915년과 19년 독일의 물리학자 조머펠트가 기존 보어 모형으론 설명되지 않던 스펙트럼의 다른 선들을 설명하기 위해 여러 형태의 궤도들을 추가하여 발전시킵니다. 그리고 1924년 프랑스의 물리학자 브로이가 앞서 플랑크와 아인슈타인이 발표한 빛의 입자성에 대한 논문에서 착안해 전자에 대한 새로운 이론을 발표합니다. 아인슈타인의 광양자설은 여러 실험에서 발견되는 빛의 입자적 특성을 빛이 불연속적인 양자화된 에너지를 가지기 때문이라 설명합니다. 그의 이론은 빛의 에너지 크기를 전자기파의 주파수로 계산합니다. 주파수는 단위 시간당 파동의 수입니다. 파동은 한 주기를 가지며 이것을 파장으로도 표현하죠. 주기를 가지는 파동의 수는 정수배를 가지기 때문에 빛의 에너지가 불연속적인 양자적 특징을 보인다는 것입니다. 브로이는 여기서 착안해 모든 물질도 빛과 같이 파동성과 입자성 모두를 가지며 파동 수에 따라 달리하는 양자화된 에너지 상태를 가진다고 제안합니다. 그는 보어 원자 모형의 불연속적인 궤도를 전자의 파동이 핵 주위를 한 바퀴 돌 때 자기 자신과 파장이 정확히 겹치는, 즉 파동의 보강 간섭이 발생하는 궤도가 에너지를 잃지 않고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궤도라고 설명한 것입니다. 이 이론에 따르면 각 궤도에 일치하는 파동의 수는 해당 궤도에서 전자가 가지는 운동량의 크기가 됩니다. 궤도가 높을수록 증가하는 파동의 수는 높은 궤도에서 전자가 가지는 큰 운동량을 나타내는 것이죠. 이후 전자의 파동성은 실제 실험을 통해 증명되어 물질의 이중성을 따지는 양자역학의 발전에 속도가 붙습니다. 한편 1925년 독일의 물리학자 하이젠베르크는 원자 내부의 전자 상태를 설명하는 새로운 계산법을 제안합니다. 그는 그동안 시각적으로 직관적이지 않아 물리학자들이 선호하지 않았던 행렬이라는 수학적 기법을 이용해 전자의 상태를 표현했죠.
그의 행렬엔 실험적으로 측정 가능한 물리량 등만 포함됩니다. 참고로 우리가 스펙트럼에 나타난 선들을 통해 원자 속 모습을 분석할 때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정보는 원자의 흡수 혹은 방출된 전자기파의 에너지 크기뿐입니다. 이것은 전자의 전후 궤도와 운동량에 대해 대략 추정해 볼 수 있을 뿐 보어 조머펠트 모형에서 뒤엉키고 중첩된 여러 전자 궤도에서 궤도와 운동량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알 수는 없습니다. 더군다나 특정 궤도 속 전자가 핵의 오른쪽에 있는지 왼쪽에 있는지도 알 수 없죠. 그런데 하이젠베르크의 행렬은 이런 고전적인 선명한 궤도를 따지지 않습니다. 단지 전자가 시간에 따라 가질 수 있는 위치와 운동량, 그리고 그에 대한 기대값을 나열하죠. 우리는 여기서 관측 시 전자의 상태에 대한 확률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계산법은 전자의 위치와 운동량 모두를 정확히 측정할 수 없다고 설명합니다. 위치를 정확히 측정하려 하면 운동량이 모호해지고 운동량을 정확히 측정하려 하면 위치가 모호해집니다. 하이젠베르크의 원자 모형엔 기존의 선명한 궤도는 없고 흐릿하고 중첩된 여러 확률 구름이 있을 뿐입니다. 바로 불확정성 원리의 탄생이죠. 앞서 브로이의 이론은 전자의 파동성을 원자 속 원형 궤도에 따라 한 차원에 제한한다는 한계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926년 오스트리아의 물리학자 슈레딩거가 브로이의 이론을 발전시켜 전자의 궤도 간 이동을 설명하는 슈레딩거 방정식을 만듭니다. 그의 방정식은 브로이와 같이 불연속적인 궤도를 전자파동의 보강 간섭으로 설명합니다. 시각적으로 직관적이었던 그의 방정식은 전자의 움직임에 대한 해석을 상식을 따르는 아인슈타인파와 비상식적인 불확정성 원리를 따르는 보어파로 나뉘게 합니다. 그런데 그의 계산은 높은 궤도에서 공간상 넓게 퍼진 전자의 파동수로 인해 위치 파동 함수의 진폭이 점점 낮아진다고 계산합니다. 이것은 공간상 넓게 퍼진 수많은 전자가 실제하게 된다는 중첩의 문제를 가지고 있죠. 이 또한 상식적이지 않은 문제였습니다. 같은 해 독일의 물리학자 보른이 슈레딩거의 파동함수가 고전적인 파동의 움직임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하이젠베르크의 행렬이 말하는 전자가 특정 상태를 가질 확률 밀도 분포를 시각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임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1927년 보어가 입자의 위치와 운동량 또는 파동성과 입자성은 모두 동시에 정확히 측정될 수 없다는 상부성의 원리를 발표하죠. 현대의 양자역학은 불확정성 원리에 따라 원자 속 궤도를 전자가 위치할 확률 구름으로 표현합니다. 여기엔 상식적인 선명한 궤도가 없습니다. 단지 전자가 가질 수 있는 모든 상태 대부분을 포함한 흐릿하고 중첩된 확률 구름의 집합이 있을 뿐이죠. 그럼 다시 처음의 질문으로 돌아가 볼까요? 전자는 왜 원자 핵의 인력에 이끌려 그 안으로 이동하지 못할까요? 고전 역학의 쿨롱 법칙에 의하면 전자는 원자 핵의 거리가 가까워질수록 더 큰 끌어당김을 받게 되기에 전자는 반드시 핵과 붙어야 합니다. 그런데 양자 역학은 전자의 위치와 운동량을 모두 정확히 측정할 수 없다는 불확정성 원리를 주장하죠. 불확정성 원리에 따르면 전자의 위치에 대한 모든 확률의 총합은 1을 넘을 수 없습니다. 전자의 위치를 특정하는 것은 완만하게 분포된 확률 분포를 좁은 영역에 집중시켜 확률을 높인다는 것을 뜻합니다. 이 말은 좁은 원자 핵 안에 특정된 전자는 좁은 확률 밀도를 가진다는 것을 의미하죠. 이렇게 좁은 밀도의 확률 분포는 전자가 가질 수 있는 낮은 운동량부터 높은 운동량까지 다양한 운동량 함수를 포함하게 됩니다. 그런데 전자는 원자 속에서 가장 낮은 에너지 상태를 유지하려 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고전적인 원자 모형에서 비어있는 가장 낮은 에너지 궤도부터 전자가 차곡차곡 자리하는 이유이기도 하죠. 그렇다면 높은 운동량을 포함한 원자 핵 속 전자는 매우 불안정한 상태일 것입니다. 이러한 특성은 원자 핵과 전자 사이에 높은 양자역학적 장벽을 형성합니다. 그래서 전자의 위치와 운동량 사이의 균형을 이루는 범위에서 안정적인 궤도를 가지는 것이고 불확정성 원리는 궤도를 확률 구름의 집합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양자역학적 높은 장벽은 전자가 원자 핵과 더 가까워지는 것에 대항하지만 불투명한 전자의 확률 구름은 핵에 가까운 전자에 대해 더 가깝게 위치할 아주 작은 확률까지 가지게 합니다. 그리고 이 작은 확률은 아주 가끔 원자 핵과 전자의 상호작용을 허용하여 원자의 큰 변화를 일으킵니다. 이 상호작용은 새롭게 발견될 힘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다른 영상에서 다룰 주제이기도 합니다.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댓글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응원도 좋고 조언도 좋습니다. 사실 여러분의 댓글에서 아이디어를 얻기도 합니다. 그럼 오늘도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기분 좋은 상상력으로 가득한 하루 되세요.